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을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2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났죠. 근데 이걸 지켜보면서 정말 씁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르트문트를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장면을 지켜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등등 바로 들어가 보시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에 이제 나왔던 자료 중 하나입니다.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자료인데, 근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레이팅을 봤을 때 800점 중반대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800점이 살짝 못 미치는 700점 후반대 정도의 이제 평균이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수층의 차이, 퀄리티의 차이가 확실한 것이죠. 사실상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아니 사실은 우승 확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별리그 때부터 나왔는데, 맨시티가 이제 거의 30%에 육박한 확률로 우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확률을 가진 팀이 바로 이제 김민재 선수의 미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8.5%의 확률로 우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우승하게 되었고, 이를 상대하게 되었던 팀은 도르트문트인데 우승 확률이 2.4%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언더독인 상황에서 결승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하기는 한데, 근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만한 이유가 많이 있죠. 일단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었는지 쭉 살펴보면은 도르트문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파리 생제르맹을 꺾으면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 미넨을 연달아 꺾으면서 이번 대회에서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그 두 팀을 박살내면서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준결승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8강전보다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도르트문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진이 좀 좋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이강인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서로 맞붙는 모습을 결승전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긴 했었는데, 이게 두 개 다 불발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번 경기가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루스 선수가 은퇴하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었고, 크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초, 모드리치, 그리고 다니 카르발 선수와 함께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만 34살. 손흥민 선수와는 이제 횟수로는 3년 차이가 나는, 나이는 3년 차이가 나는 그런 선수이고, 그리고 이제 크루스처럼 로이스 역시, 그러니까 이 도르트문트의 아주 레전드와 같은 원클럽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제 도르트문트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로이스인데, 이 35살 도르트문트 레전드 역시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의 이제 이 팀의 마지막 경기로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인데, 이 경기의 골이 실제로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좀 한쪽은 이제 기쁜 방식으로 나왔고 한쪽은 좀 슬픈 방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도르트문트가 전반전에는 좀 더 유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거 골 기회라고 딱 생각 들었거든요. 이거 손흥민이면은 넣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넣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거 공을 좀 길게 쳐가지고 이 골키퍼가 나온 상황에서 뭐 잘 나오기도 했겠습니다만, 너무 공을 길게 친 상황 때문에 뒤에서 달려오던 카르바알이 결국에는 막아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장면 외에도 불운하게 골대를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여튼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 전반전에 골이 안 나온 게 굉장히 아쉬울 만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70분 대 교체 투입을 합니다. 마르코 로이스 선수를 이제 데려오는데, 로이스 선수가 이제 들어왔지만, 로이스 아까 이야기하긴 했죠. 도르트문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뛴 선수이고,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도르트문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이게 아쉽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뒤로 이제 골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의 이제 이 코너킥 상황에서 바로 이제 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70 몇 분대 장면이죠.
크로스가 들어와가지고 카르발의 머리를 맞고 이게 이제 골망을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의 첫 골 그리고 결승골이 터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카르발 이번에 대표팀으로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라는 굉장히 젊은 선수를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표팀에 이제 뽑혔죠. 여튼 카르발의 머리를 맞고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골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엔 로이스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로이스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백패스를 일단 줬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횡패스를 주는데 이 횡패스가 위험했습니다. 이게 가로채기를 이거 패스를 한순간부터 느끼죠. 큰일 났다. 제발 받으러 와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가로채기를 당하면서 측면 쪽에서 달려들어가고 있던 베니시우스 주니어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비니시우스 주니어는 여기에서 아주 매서운 마무리 능력으로 결국엔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골을 꽂아 넣으면서 안첼로티 감독의 우승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에 도르트문트 팬들은 아쉬움을 삼키고 이번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결국에는 우승을 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사비처의 이런 그 눈물 섞인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때 당시 도르트문트가 1대2로 졌거든요. 똑같은 웸블리에서의 이 경험인데,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로이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그 재밌는 부분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크루스가 소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 결승전에서는 부상 때문에, 준결승에서 입은 부상 여파 때문에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트로피를 처음으로 들어올렸던 때가 이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르코 로이스 그리고 이제 크루스의 굉장히 질긴 악연이 이 끝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크로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마르코 로이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괴체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크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 파이널 8강에서의 부상이었군요. 이때부터 이제 회복을 못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도르트문트를 응원했던 이유가 있죠. 여하튼 로이스가 10몇 년 만에, 13년 만인가요? 1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도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낭만적인 이 13년 동안의 도르트문트 생활을 정말 환상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 역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바로 2019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졌던 때인데, 이때 첫 골이 되게 허무하게 나왔었던 걸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소코의 팔에 맞아가지고 핸드볼 선언이 되면서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골이 나와버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갈 수 있다면, 특히 토트넘 소속으로 갈 수 있다면은 딱 이 도르트문트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13년 만에. 그런데 이제 로이스가 이번에 교체 출전하고 뭐 열심히 뛰어보았지만 팀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도르트문트가 추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2위도 잘한 거죠. 하지만 역사에는 이런 부분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승자에 대한 기록만 제대로 남을 뿐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너무 아쉬웠겠다.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도 언젠간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로이스 선수를 보면서 해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언더독으로서 도전하는 팀들은 힘들고 이 전통이 있는 팀들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이죠. 과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물론 다음 시즌은 유로파를 갑니다만 챔피언스리그를 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승까지 그리고 우승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꿈들을 꿔보는데, 마르코 로이스의 꿈은 일단 여기서 끝나게 되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또 재계약을 뭐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 연장이죠. 1년 연장을 하게 되었죠. 그 1년 연장하고 토트넘에서 만약에 희망이 보인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몸담아온 이 토트넘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